이런 사례들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 하단가를 계속해서 높여줄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비트코인 가격과 알트코인 가격이 디커플링 되는 순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 엔화 약세에 대응 비트코인 매입했다. 요거 기사가 사실 진짜 한 10%? 한 10% 상승? 10% 반등? 그 정도 기사인데, 지금 시장에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진짜 좋은 기사인데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이 뭐라 그러냐면, 엔화 약세에 대응을 한다.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금 엔저 정책이 계속해서 가면서 엔화가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꼬꾸라지고 있죠. 엔화 가치가 빠지니까 뭐 와타나베 부인처럼 이렇게 일본에 있는 그 엔화를 갖고 뭐 미국 주식이라던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메타플래닛 이 기업이 말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샀대. 엔화 가치가 너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통화 정책. 계속해서 환율을 어떻게 해요? 낮춰가니까, 요거를 해지하려면 어떤 자산이 필요한가 생각을 했더니, 금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다가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러우 전쟁이 2022년도에 일어났나요? 2022년도 2월 달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딱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했죠. 침공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러시아 내에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갔고 스테이블 코인 USDT 거래량도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의 뭐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비트코인이 전 세계인들이 이번 전쟁 때문에 물론 전쟁은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지만 이거에 알게 됐다. 가치도 얘기를 드렸겠지만 비트코인의 사용법, 사용 설명서. 블랙팬더님 말씀하신 사용 설명서. 기억난다 1번. 기억난다 1번. 제가 딱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고 막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럴 때 비트코인을 쓰는구나. 사용하는 방법, 설명서를 알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티르키예에서도 어떻다? 막 그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막 사고 USDT를 사고 자기네 리라와 가치 떨어지는 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막 비트코인 수요가 막 늘어났죠. 케바 프리미엄. 벌써 2년 전이죠. 진짜 시간 빨라.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 비트코인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마 모를 건데,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됐을 거다. 요렇게, 사례가 생기면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 뒤에 새로운 또 사례가 생겼네요. 새로운 사례가.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티르키예, 뭐, 레바논, 러시아, 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뭐, 또 부탄, 뭐, 채굴하거나 취급하거나 이런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선진국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쪼달리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거나 그런 국가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번엔 일본에 있는 기업이 뭐라 그래요? 통화 정책과 환율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매집을 했대. 선진국에 속해 있는 일본에 있는 기업이. 이 얘기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볼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기업이 자국 내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서 샀대, 비트코인을. 그 사례나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글로벌 국가의 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글로벌 기관 국가들이 야 너네가 이렇게 힘드니까 비트코인이라도 사야겠지 위험한 거라도 사야겠지.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중기축 통화에 들어가는 일본에 속해 있는 기업이 자국 내 환율 정책이랑 그리고 통화 정책 때문에 통화 정책 뭐 다 포함인 거죠. 통화 정책이랑 환율 해지 때문에 비트코인을 담았대. 자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았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아프리카처럼 힘들거나 막 환율이 막 왔다 갔다 기축통화는 뭐 중기축도 아예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런 국가도 아닌 그런 기업에서 비트 보여주는 인식이 바뀌고 따라 들어오죠. 인식이 바뀌겠죠. 그렇죠. 인식이 바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담는 기관들이 늘어나면은 처음에 누가 들어가냐, 누가 이젠 뭐라 그럴까, 하나둘씩 늘어나게 될 거냐면은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얘네 뭐 라이벌이나 뭐 얘네랑 같이 경쟁사들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얘네랑 같은 가치관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 내 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나간다고 하면 일본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비슷한, 통화 정책이 좀 비슷한 국가들도 속해 있는 기업들도 가져갈 수 있겠죠. 자기네 기관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일본부터 시작해서 이런 국가들, 선진 국가에 있는, 속해 있는 이런 국가들이, 국가에 있는 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담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비트코인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그 가치로 계산하고 우리가 눈대중으로 볼 수 있는 수요, 거기에 얼마나 더 해야 될까? 비트코인 수요를.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적으로 이 기사를 딱 보고 야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계속해서 중첩되면서 뭐를 올려주냐면 비트코인 가격의 하단 가격을 올려줍니다. 최저점을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요런 기사들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적용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실제로 기업들이 본인들 국가 통화 뭐 환율 정책이나 환율 해지 때문에 담는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그림을 또 보실 수도 있냐면 알트코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오히려 떨어져. 근데 비트코인 가격만 미친 듯이 올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의 디커플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 이더리움도 올라가고 알트들도 막 올라가고 찔끔찔끔 올라가죠. 예전 2017년도에는 비트가 10% 오르면 알트들 막 20% 올라. 거의 커플링. 완전체로. 근데 지금은 비트 한 10% 오르면 뭐 이더리움 뭐 비트 5%, 뭐 이더리움 한 3%, 알트코인 뭐 1, 2%. 커플링은 커플링인데 조금 힘이 없어. 힘할 길이 없는. 근데 나중에는 비트코인 막 10%, 15% 오르는데 알트코인 오히려 빠지거나 잠잠한 횡보치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온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느끼죠. 엄밀히 따지면은 커플링이 맞아요. 비트 오르면 지금 오릅니다, 알트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비트가 오르는 폭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안 오르니까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이미 지금도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시장이랑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돼서는 우리가 막 코인으로 뭐 인생 역전한다? 뭐 바뀐다?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확률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막 목이 쉬어가면서 아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조정 구간에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다못해 막 회원가입이라도 하세요. 제가 회원비까지 몇 년, 수십 년치 벌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제가 막 조급하고 막 한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회가 없어.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겠지만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10배 벌다, 5배 벌다, 2배 벌다, 나중에는 0.20%, 30%그 정도 벌고 수익 내면서 즐거워야 돼요.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점점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 거예요. 그때 되면은 진짜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살아남은 분들 많이 없을까요? 그때 돼서는. 진짜 오리지널. 진짜 자기 생활 포기해가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분석하시는 분들 말고는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물론 이젠 가라로 하시는 분들은 할 거고 무조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남을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간인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섹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지금과 같은 시점이 가장 지루하고 힘들어요. 가격이 쭉 올랐다가 한번 꺾였다가 좀 반등 줬다 또 횡보치고 또 반등 줬다 횡보치고 계속해서 희망 고문하는 이 시점이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구간을 얼마나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대비를 할 수 있느냐. 버틴다고 해서는 이제 안 돼요. 2017, 2021년도엔 버티기만 해도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버틴다고 해서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닙니다. 대응까지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똑같이 1,000만 원을 두고 왔는데 누구는 1억을 갖고 엑시트를 해. 근데 누구는 1,000만 원을 갖고 500만 원 갖고 엑시트를 해. 얼마나 억울해. 누구는 1억을 갖고 막 100억 갖고 엑시트 하는데 누구는 1억을 갖고 10억 갖고 엑시트 해. 얼마나 억울해.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닉이 일본의 부채 부담과 엔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튀르키예나 레바논, 러시아 같이 자국 경제나 환율이 불안정한 국가들이 보통 비트코인을 매집했었죠. 하지만 선진국 중에 한 곳인 일본 기업이 통화 정책과 환율 때문에 비트코인을 담았다는 건 앞으로 금리 인상과 인하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환율이 불안정할 때마다 수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담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 하단가를 계속해서 높여줄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비트코인 가격과 알트코인 가격이 디커플링 되는 순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